자,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움직임이 아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시간에도 저희가 좀 이야기를 짚어봤었는데요. 위성 사진이 공개가 됐었는데 100명가량의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서 있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사람 모여있는 게 뭐가 중요하냐? 4년 전에요. 3차 핵실험을 할 때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인데요. 이정훈 위원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의 지원 단지 그 상공 위에서 위성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 뭐가 의미 있는 사진인 건가요? 네, 저기 우선 사람이 지금 도열해 있다고. 여기 사람이 도열해, 예. 네. 여기 사람이 도열해 있고요. 네, 도열해 있고 저쪽에는 발자국까지 찍었습니다. 네. 지금 자료를 보니까는 그 38로스에서 사용하는 사진은 네. 최대 해상도가 25cm까지 들어간답니다. 아, 해상도가 25cm까지. 네, 25cm까지. 예. 0.25m. 그래서 굉장히 네. 해상도가 높은 상업용 위성인데도 네. 옛날에는 군사용 위성이죠. 그래서 그런 거다 쓰다 보니까는 사람이 도열한 것까지 찾아내가지고 네. 결국은 사람이 들어가서 무슨 작업을 해야 실험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하고 증거를 제시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풍계리 핵실험장의 상공에서 봤더니 이 마당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도열한 모습의 사진이 찍혔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 때도 이 마당에 많은 사람들이 도열을 해서 서 있었다. 그러니까 핵실험의 가능성의 근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와서 사람들이 왜 서 있는 겁니까? 이 한겨울에 추운데 지금. 네,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핵실험장에서 몇 킬로 밖으로 다 소개합니다. 네. 다 이제 철수를 하고 네. 통제 지휘소에 있는 버튼 누른 사람만 핵 방어 시설 속에서 네. 버튼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아마도 마지막으로 현재 핵 폭발이 일어나면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어떻게 몸을 가려야 된다, 네. 라는 주의사항을 설명을 하고, 네. 꼭 소개를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통상 보면은 사람은 철수를 하고, 네. 뭘 남겨둡니다. 뭐를 남겨놓습니까? 돼지나 닭을 남겨둡니다. 아, 그거는 왜 그런가요? 닭이 사람보다도 취약을 합니다. 취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방사성 노출되면은 닭이 죽습니다. 아하. 닭이 죽었는데 돼지가 안 죽었으면은 사람은 근처 가도 좀 괜찮아요. 네. 근데 돼지가 죽으면은 그 일대를 완전히 봉쇄해야 됩니다. 아하. 왜냐하면 돼지가 사람보다 강합니다. 네. 그래서 북한은 굉장히 좀 비과학적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사람을 소개하고 그 근처에다가 닭 우리하고 돼지 우리를 만들어 놓고 네. 자기들 사람들은 다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 정도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닭과 돼지를 놔두고 사람들은 모두 빠져나온다. 네, 그다음에 그렇죠. 실험 이후에 들어가도 되는지 여부를 그렇게 판단하는군요. 자, 그런데요. 이 38로스라는 이 조직 사실 이 대북 관련 민감한 정보나 뭐 이런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공개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또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38로스라는 곳이 도대체 뭐 하는 단체인 건가요?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미국 워싱턴에 가면은 있는 대학 중에 존 홉킨스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이제 연구소라 그럴까요? US Korea Institute라고 하는 한미 연구소 산하에 있는 네네. 하나의 단체인데요. 아. 거기에서 위성 사진, 주로는 북한의 WMD, 북한의 대량 상살 무기인 핵무기나 미사일을 중심으로 해서 위성 사진을 공개해서 전 세계에 알려주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 38로스라는 여기서 내놓는 자료들은 신뢰도나 신빙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자료들인 거죠? 네, 현재, 미국의 정보 유성, 군사 유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25cm 그랬는데 해상도 따라서 또 값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38로스는 25cm짜리는 안 살 것 같습니다. 네. 그거 25cm짜리 살라 그러면 연간 한 500억씩 내야 되는데 네. 아마 500억짜리는 안 샀을 것 같고 네. 좀 더 해상도가 더 떨어지는 거 네. 한 70cm나 70cm짜리 정도 네. 싼 거를 사서 운영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 자체가 대학에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한국의 키예프라든가 카네기 재단, 메가더 재단, 네. 그다음에 플라우셔 어스 기금 이런 4개 기관에서
월급을 주고 이렇게 운영비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보충 좀 해드릴게요. 우리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기금을 대는데요. 네. 언제부터 했는가 하면 2006년부터 했습니다. 네. 2006년은 노무현 정부입니다. 네. 노무현 정부가 왜 저 기관은 연구기관은 우리 총리실 직속이거든요. 네. 왜 됐을까요? 글쎄요. 바로 그때 10월 9일 날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노무현 정부조차도 이 북한을 뭘 봐야 되니까 네. 이쪽 대외경제연구원을 통해서 자금 지원을 했었고요. 네네. 지금 금액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요, 오늘요, 합동참모본부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어떤 가능성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까지의 핵실험들과 다른 핵실험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에서 네. 1998년 5월 28일 날 네. 핵폭탄을 3개를 연속으로 터뜨리고 파키스탄에서요. 네, 파키스탄에서. 그다음에 3일 있다가 또다시 3발을 터뜨립니다. 네. 그래서 총 3일 사이에 6발을 터뜨리고 네. 바로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데 6발을 전부 다 핵폭탄의 그 크기라든가 네. 기술적인 재원을 달리해서 폭발시킴으로써 한꺼번에 6발을 터뜨려가지고 핵보유국이 됐는데 북한도 이번에 여러 발을 터뜨려가지고 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다른 가능성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산발로스에서도 그랬죠. 네. 282KT 정도를 최대 네. 282KT 정도의 그 큰 핵폭탄을 터뜨릴 만큼 현재 터널을 뚫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걸 터뜨리겠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번에 한 100KT라든가 한 200KT 되는 증폭 핵분열탄이나 네. 아니면 소규모 수소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네. 미국이나 한국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핵탄두를 다른 용량 또는 다른 성능의 핵탄두를 여러 개를 갑자기 동시에 폭발을 시켜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이번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 북한이 핵실험을 이렇게 속도를 내는 데는 따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이요. 태영호 공사가 국회 정보위에 참석해서 했던 말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파키스탄과 인도식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게 김정은의 방침이다. 그래서 인정받은 후에 국제적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겠다. 그게 한국의 대선이 있고 미국에는 정권 출기 초범인 17년 말 18년 초가 그 적기라고 본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굳이 저렇게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이다라고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아직은 국제적으로 인정은 안 돼 있고요. 네. 파키스탄하고 인도도 국제적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 네. 인정이 될 뿐이죠. 근데 북한은 이제 그런 지위를 찾겠다는 건데, 지금 태공사가 지금 북한이 서두르는 이유는 한국이 지금 대선을 5월 대선으로 하니까 그 전에 네. 핵실험을 해서 차기 한국 정부로부터는 확실한 핵 보유국 디팍토 사실상의 인정을 받아서 네. 남북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저는 상당히 좀 유용하고 옳은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올 우리 남한의 정부와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아예 협상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핵보유국하고 네. 핵보유국은 다릅니다. 아. 핵보유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만 그 핵보유국이고 네. 나머지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은 사실상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현재 북한이 노리는 것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겠다 이런 네.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정치적으로 실질적인 핵보유국은 못 된다 하더라도 네. 파키스탄 수준 정도는 좀 되고 싶다. 네. 그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걸 인정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미국하고 핵 갑충 협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그래서 한반도를 공산하겠다. 네. 그런 것이 북한의 기본 목적입니다. 네. 지금 북한에서요. 우리 남한에서 곧 치러질 5월 대선에도 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이 문재인 전 대표를 언급을 했네요. 이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노동신문에 실린 29일자 신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문재인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다. 미국은 그를 한반도 정책 관련해 갈등 빚을 수 있는 인물로 묘사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통령이 되지도 않은
후보에 대한 얘기를 북한 노동신문이 먼저 이름을 거론하면서 언급한다. 이거는 의미가 좀 있는 거죠? 툭 던졌죠. 툭 던졌죠. 네. 저기 보게 되면은 저기는 지금 의견이 없이 팩트만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건데 저는 북한은 그 한국 사회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는 거에 관계없이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는 게 최고의 목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심리전을 하는데 심리전의 일환으로 저런 걸 던지지 않았나. 팩트를 이용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것은 미국이 갈등을 빚을 인물이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북한에서 미국은 악이고 갈등을 일으키는 흉악한 범죄자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칭찬한 거네요. 지금 문재인 후보를. 그렇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미국이 갈등을 빚을 인물이라 그랬으니 그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게 좋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과 갈등을 빚을 인물인 문재인 전 대표, 즉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이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한국, 남한의 대선 후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적 있습니까? 과거에는?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이 15대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아, 그랬겠죠.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북한에서 뭐라 했냐면 남조선에서 유일한 양심적인 정치인은 김대중밖에 없다. 김대중 선생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제 당선이 됐죠. 그리고 그 뒤에는 17대, 18대, 19대 모두 얘기를 별로 좋은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안철수 대학원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새누리당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 이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요? 무미건조하게 소개를 하는 정도인 것 같고요. 자, 반기문 미국 오래 품들이며 키운 정보원이다. 이건 좀 깎아내리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예요. 북한이 굉장히 개입합니다. 지금 개입이요?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개입을 한다. 직접 개입하죠. 난수방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원하는 거는 뭔가 하면요. 자기네가 원하는 후보도 있겠지만은 그거 당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 한국 사회에서 갈등이 증폭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밀어주고 막 깎아내려고 하면서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점점 우리가 무너져서 월남식으로 가기를 북한은 굉장히 원하고 있죠. 네. 북한에서 남한의 대선 후보를 언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남남 갈등을 유도하겠다라는 의도가 좀 있는 게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남남 의도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대선 국민이 이제 전개되기 시작하면은 온갖 SNS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반대로 자기네가 원치 않는 후보에 대해서는 온갖 모략선전, 그다음에 모략선전 지침을 이제 제시하면은 국내에 있는 종북 인사도 이제 따라서 선전에 이렇게 동조하고 이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북한이 기본적으로 만약에 칭찬을 했다. 그러면 이게 표가 만약에 남쪽에서 그러면 그 사람 표가 더 나오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북한이 칭찬하면은 깎이죠. 오히려 표가 더 깎이고. 그렇죠. 북한이 오히려 비난할수록 여기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북한의 개입은 나중에는 결국은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우리의 의도와 반대로 나오는 거라 하면서 그걸 줄여가게 됩니다. 북한이 그걸 알고 합니다. 이미 다 알고 한다고요? 알겠습니다.